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제안이 있어서 일단은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오늘 네. 그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요즘 그 건축 현장,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그 건설 현장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있으실 텐데 네. 제가 그간 지금까지 그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업무 처리하신 경험으로 비춰볼 때 네. 상당히 좀 적극적이신 그 우리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고 제가 오늘 건의사항과 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022년도 중요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인데 우리 뒤에 계속해 주신 이철현 계장께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참 충실히 해주시고 본인이 처음 공직을 시작한 자리로 이제 가셨어요. 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아이파크2와 관련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가서 그 입주민 대표들하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현장 간담회를 거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네. 요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축 현장에 보면 건축 현장 인근의 피해 지역 주민 때문에 우리가 민원 현장은 많이 나가봤어도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서 지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는 처음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게 입주 예정자는 실거주자란 말이죠. 실거주자가 요구하는 부분, 안전대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시공업체 측에다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사항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입주 예정자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 제가 현장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분들이에요. 실거주자, 그 입주 예정자분들은.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분들 인근에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때문에 5월에 지금 입주 예정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해한단 말이죠. 네. 그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3자 회의를 또 주재해 주셨잖아요. 시공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과 관련돼서 안전점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후에 세부 일정을 논의하겠다고까지 약속을 받고 네. 헤어졌는데 입주업체가 정해지면 3자 회의를 이제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입주 대표와 우리 입주자 그 3자 회의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그 안전 점검을 하고 뭐 전달 받았던 부분, 그 해석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시공업체가 지금 너무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뿐 아니고요. 네. 준공 단계에서 이 네. 부분과 관련된 우리 입주 예정자들, 입주민들이 네. 그 요구한 내용, 궁금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네. 준공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준공이 늦게 나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입주 예정자들께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고 입주 예정 전에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입주를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파트 명칭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시공사가 책임 그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없다면 시행사가 해야 될 것이고 본청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이 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장님 이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주공원시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지금 그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독자적으로 이제 그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 제3자를 통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공문으로 문서화하시고 문서로 좀 받아주셨습니까?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문서를 받았고요. 네. 아니, 결과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죠. 근데 네.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결과가 네. 향후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 네. 당연히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그 정밀한 이제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결과치가 네.
소위 말해서 좀 허위로 나오거나 네. 허위로 밝혀져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단 1%라도 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이 시공, 시행업체 본청에 다 있다라는 걸 명시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개발 부담 환수금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이 민원토지과에 질의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개발 부담금 이제 초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어디까지시죠?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모의적 공고를 할 때 분양가에 대한 것이 저희가 검토를 해주는데 네. 분양가가 자율화가 돼가지고 네. 분양가 심의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가가 업체에서 나오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화가 돼서 이제 이런 심의회가 없어졌으면 이것과 관련돼서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통지과에서 네. 토지대라든가 어떤 게 산출 나왔을 때 거래 금액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그 총 공사비는 이제 단가 금액이 나왔으니까 총 공사비에 이제 뭐 세세한 지출 내역 제외한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차익분에 대한 그걸 가지고 추가 이익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추가이 부과와 관련돼서는 건축과에서는 지금 행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가 없다. 네, 특별히 전에는 있었는데. 네네. 전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부과가 분양가 됐었죠? 심의할 때는 이제 분양가 심의가 어떤 거냐면 투기과열지구 그랬을 경우에 심의를 개최합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네, 김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질문으로서 바로 들어갈게요. 네. 빈집 정비가 네. 이제 2021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정책 방향이 약간 틀려졌죠. 네네. 완전 철거비를 주던 보조 사업으로, 정책에서 네. 이제 400만 원 한도로 네네. 정책이 바뀌어지면서 네. 이제 15가구 해서 6천만 원을 저희가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떠세요? 1년 동안 해보니까 성과가 전체적으로 철거했을 때 1,5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작년까지는 이제 시에서 직접으로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동당 1,500에서 2천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보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공고를 해가지고 네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지금 신청이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어떤 성과가 작년에 비교치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네.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작년에도 6천만 원으로 세동했습니다. 세동. 네. 공모 사업에 이제 많이 안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최초에 했을 때는 2동밖에 안 들어와서 2동 다 철거해주고 나머지 추가 또 한 동이 들어와서 3동을 철거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저조하다는 얘기잖아요, 공모가. 그죠? 네. 우리가 그러면 돈 100% 들였을 때는 1년에 그러니까 한 동당 한 1,500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소요되다 보니까 3동밖에 못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6천만 원으로 예. 15동을 400만 원씩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영역으로 하니까. 네네. 보통 한 393동인데,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빈집이 오래 들어오면, 네. 하여튼 범죄나 화재나,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이 강제적으로 좀 더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주위 환경 요인 내지 이런 저희도 이제 강제성을 띠고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지만 지금 개발 여건이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그런 거에 대한 조합원을 들어갈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절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에 5년 전에도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동의서의 부분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단으로 철거했다. 그런 민원이 지금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또 이것도 유행이지만 네. 또 재생이 또 많이 지금 유행하고 네. 있잖아요. 부가구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네. 뼈대만 남겨놓고 이렇게 새로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철거보다도 요즘은 좀 그런 거가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니 근데 빈집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옛날 집 흙집이라도 그 네. 흙집을 요즘은 또 중요시해서 네. 어느 정도 뼈대를 놓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또 젊은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참 그렇지만 그래도 시 정책이기 때문에 빈집은 어쨌든 화재 위험도 있고 자연 재해도 있고 또 범죄에도 발생할 수 위험도 있고, 있는 네. 위험 요소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15동이라면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393동에서 네네. 프로테지로 따지면 네. D등급만 해더라도 4등급만 해더라도 220일 가구인데 네. 4등급이라 하면 어느 정도 폐해된 건가요? 사동급이라면 이제 구조적으로 많은 결함이 좀 있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재생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보수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할 수 예, 있어요? 예, 보수보강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점차적으로 좀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네. 15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세우고 있나요? 일단 그 신청 기간이니까 신청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네. 변경된 정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뭐 야심차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대형 건축 공사도 많고 보니까 그 생활 숙박형이 23년도 준공 예정이 12,295동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죠. 네. 아파트도 7,000세대가 들을 거고. 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그래도 특히나 관광 1번지 저희는 속초는 관광 사업으로 한 90%가 다 생계를 하고 있는데 네, 경관이 제일 중요시 돼야 할 것 같다. 네네. 산, 바다, 호수 경관을 볼 수 있는 경관은 최대한 유지하지 않는가. 도시가 형평성 있게 네, 발전을 하려면 설계를 미리 시에서 경관 위치라든지 이런 건 좀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경관심이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하고 또 도시미관에 아까 말씀하신 것,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경관 조명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도시의 그 야간 경광을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왕 경관 심의를 하려면 네. 일률적인 아파트 그 사각지대가 아니라 네. 좀 모양도 조금 도시가 다시 새어나려면 그런 걸 좀 정책으로 나가야지 않을까요? 건물과 건물이 일률적이지 않는 거. 근데 저희가 판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률적인데 그것도 다시 층고 조정 서로 해가지고 스카이라인은 좀 조용해가지고 그렇게 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래도 시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않는가. 네. 그 점을 좀 우리 시가 미리 개발을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들어오면 뭐 숨도 못 쉴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제1 설악산이 제 바다보는 어디 곳이나 바라볼 수 있고 동해바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속초시만의 전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 도시 건축가가 정책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영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순서리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하고 빈집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이게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뭐 몇 개 정비하고 안 하고 뭐 하나 더 하고 덜하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작년에 우리 건축가에서 지금 한국 북토정비공사에서 용역을 통해 갖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나눴습니다. 네. 나눠갖고 1등급은 양호 빈집, 2등급은 일반 빈집으로 당장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3등급, 4등급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3등급 불량 빈집 같은 경우는 외벽과 기둥 둘 중에 하나가 불량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철거는 해야 되지만 당장 붕괴 위험이 없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4등급 철거 대상, 4등급이 철거 대상 빈집이에요. 철거 대상 빈집은 외벽과 기둥 두 개 다 불량이다. 그럼 철거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가. 여기가 229개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계획이 몇 개예요? 15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언제 할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근데 15개씩.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뭐냐면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D등급 229 중에 네. 지금 그 재개발에 있는 그 건축이 한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뺄게요. 예, 아니 이런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 있다 보니 150개라고, 양보해서 150개라고 예, 하자고요.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노후가 너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철거를 신청해 오게 되면 철거를 하고 주고 싶은데 지금 그 이분들이 새로운 그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건물을 그 아파트를 짓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건축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신청을 요구하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양보할게요. 그럼 또 예. 빼서 또 몇 예, 개냐고요. 그거 빼면 또 몇 개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29개 중에서 뭐 중앙동 재개발이라든지 일부 신청이 들어온 거 한 70개 빼자는 얘기예요. 그럼 네. 150개 뺐어요. 네. 그 향후 들어올 거 몇 개 빼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는 과장님 향후 들어올 거를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 허가 들어올 것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나중에 이제 민원 발생 우려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괜히 네. 철거했다가 뭐 네. 보상 문제가 있고 네. 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요. 얘기하면. 이거를 지금 그 건축주가 저희가 신청해 주면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다는 얘기 아니라. 아니 건축주가 소유주는 신청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유주가 제안을 저희 신청. 아, 그러면 의원이 2년 동안 지금 얘기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뭐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철거명령 하라고 하는 그 법률 그거는 또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오로지 우리 속초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철거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든지, 아, 의원은 의원대로 계속 주장을 하고, 부서는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 저희는 그 신청을 하겠다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신청 안 한다니까요, 소유자가. 근데 신청 안 하는 걸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게 참 그거 안 하겠다는 어렵다는 얘기죠. 얘기죠.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소지일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뭐고, 의원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왜 그렇게 반박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네. 그럼 결국은 우리 부서는 철거 대상 빈집을 229개로 파악을 해놓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요것 때문에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붕괴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안에서. 그 붕괴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붕괴가 위험해서 시국을 요할 경우는 제가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그래, 229개 중에서 아까 맞습니다. 얘기하신 뭐 네. 70개 빼고 못 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제가 다 양보해가지고 한 100개라고 치자고요. 네. 그거 당장 붕괴되고 안 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4등급 중에서도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게 구분되어 있냐고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장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네. 뭐는 앞으로 허가 들어올 것 같아서 안 되고, 뭐는 또 소유자가 동의해서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신청 들어온 거 15개씩 철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걸리네, 10년. 그것도 동의를 해줄 경우. 네네. 동의. 아니, 이런 정책이 어딨냐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예산 의결할 때도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요렇게 갑자기 정책을 1,500만 원씩 드는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동의를 안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보조금으로 바꿔갖고 400만 원으로 할 경우 더 되겠냐 안 되겠냐 했더니 그때 의결을 의원님들이 막 할까 말까 하다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새로운 방안을 하나 모색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럼 지금 얘기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빈집 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 웬만큼도 부담을 안 갖고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 거 받아갖고 그것도 예산 한도 내에서 1년에 6천만 원 요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그러면 용역은 왜 했습니까? 용역은.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북부권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고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대답 잘 하시던데요. 보니까 뭐 붕괴 위험이 있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화재 우려가 있고 다 말씀 잘 하시네요.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신청이,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좀 하시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있는데 건축 심의를 하게끔 네. 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이전 사전에 말씀해 보니까 아니 열었냐고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열어갖고 부결됐냐고. 그걸 왜 하지도 않고 미리 걱정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시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단 다시 한번 뭐 대처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은 저번에 6천만 원 다 삭감했어야지 우리가. 왜 그런 방법을 다 세운다 해놓고 오늘 와서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요것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그 뭐 부작용이 좀 있나요? 그 일부러 뭐 철거 안 하고 시에서 철거해 주기를 좀 기다린다든지 네. 그런 부작용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게 일단 그 개인 사유지 않습니까? 사유지다 예. 보니까 그 사유자가 빈집의 위험이라든가 있을 때 저희가 철거 신청을 동의해 주면 저희가 신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그걸로 철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건축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철저히 그거는 네. 뭐 하실 거고. 빈집이 좀 많아서 그 의원들이 지금 뭐 3년 이상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개선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빈집이 정비가 되면 그 3년 동안 공영 주차장이든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공영 주차장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축을 한다든가 예. 어떤 새로운 목적을 때문에 하는 신청을 부분이- 안 한다?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좀. 그런 반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그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왔고 네. 이미 또 건축하고 있고 이미 건축해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정되어 있는 상황들이 요즘 그 대형 건축물들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었던 그 많은 안전 사고들, 네. 예. 저희 지역도 이렇게 갑작스레 많은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저희가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여기 행정이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중대재해법이 50인 이상의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저희 그 대형 건축 공사장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사업주 말고 이럴 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무언가의 책임이 있냐는. 그거는 이제 행정의 시공사와 감리자, 책임 감리자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모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책임을 지되 그 네. 모든 상황들은 그러면 행정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고 네. 예를 들어 만약에 건축물이 지어질 때 네. 제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책임 한 있는 상황이 예로 없나요? 3년 전에 서희에서 그 사망 사고가 네.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사건을 보시면 서희 쪽에 그 시공사하고 감리자가
책임을 받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유, 참 과장님 말씀이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행정이 해야 될 어떤 의무 상황이 좀 더 강화가 되거나 네. 그 지금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시공업 그리고 네. 감리나 이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의 책임은 없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도관리청에서 안전관리물 선결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합동 점검을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점검의 상황에 잘못 그냥 넘어갔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행정도 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철저를 네네. 기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많이 변모하고 있다. 네. 저희가 요즘 그 동해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라인을 시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완전히 이제 도시가 갇혀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변 쪽들이 쫙 이제 막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시청 앞에도 지금 대형 네. 건축물들 생기고 또 주변을 감싸고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느껴지는 게 조형물들이 다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건축비의 1000분의 1. 네, 그렇습니다. 네, 1000분의 1 그러면 1000억이면 1억짜리가 이제 네네. 들어와야지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 이게 속초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형 건축물에 딸려서 들어오는 조형 건축물들이 도시의 미관을 너무나 망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보도나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공원이나 여러 가지 나무, 식재 이런 것들이 또 조성돼서 들어오죠. 네네. 네. 그 외의 공공의 여러 상황들은 도시가 우리가 가로수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쵸? 네. 민간이 그 상황들에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게 지금 대형 건축물들과 함께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을 두지 않고 한꺼번에 쫙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예. 그럼 뭐 조형물은 이제 문화체육관 쪽이 또 그 공원이나 수목이나 화단 이런 상황들은 공원 녹지가 이렇게 각각의 어떤 상황보다는 제가 건축가만큼 지금 어디에 어떤 건축물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을지를 그리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먼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 우리의 경관조례에 의한 여러 상황들이 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잠깐만 좀, 네. 우리의 이런 경관계획이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시급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경관계획의 이제 그 내용들에 바로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지역의 고유한 자연이나 역사, 문화 관광의 보전 및 관리, 이 색채와 재료의 상황들은 좀 정해주고 있죠. 저희가 네. 경관위에서 지금 이제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가로광장 수변 공간 등 네. 공공 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들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 10년 전에 경관관리 계획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했는데 그걸 향후에는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새롭게 그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이거 좀 땡겨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던 부분이라면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네. 도시의 환경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난 경관위원회에서도 야간 경관에 대한 계획이 네.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답하지 못하고 있다. 네.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그 조형물 들어오는 거는 강원도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네, 강원도 시민위원회에서 네, 결정합니다. 지자체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가가 결국은 건축물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이런 상황들을 미리 좀 같이 논의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목재를 선호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 어디는 보니까 스테인리스 확 해가지고 아주 진짜 싸구리 같은 어떤 공간 조형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 이런 논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 녹지가에 우리 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가이드라인도 주는데 마다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의 각 과가 과제를 좀 가지고 있고 그 컨트롤 타워로 건축가가 이제 이쯤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잠깐 지금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단지 내 안에 네. 있는 거는 저희 건축가에서 총괄적으로 다 계획을 잡고 대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공공시설인 별도로 녹지를 조성할 때는 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다 운영도 하고 그 관리 주체로부터 운영하게끔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유지보수의 부분이 아니라 들어올 때 제가 경관위원이기 때문에 네. 보면 그냥 민간이 알아서 축하고 또 도면으로 봤을 때 그 느낌과 실제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너무 초라한 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 도면으로 봤을 때랑 실제 식재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부분들인 건데 이런 식의 관리 감독의 부분에서 네. 좀 더 우리 속초시에 맞는 네. 그런 식재를 좀 권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민간에 의해 도시 전체적인 환경이 이제는 주도돼서 변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져 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따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좀 책무감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예.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가볍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과장님. 이 임대주택은 안 되나요? 임대주택은 사업 주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예. 네. 그래서 뭐 저희 주공 뭐 예를 들어 주공 3천원, 3차 같은 데는 전기료라든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기료 외에 네. 자부담을 일정 비율 부담하는 네, 지원 네. 사업 같은 거 뭐 단지 내 경계석 교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냐고. 그건 아닙니다. 네. 관리 주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보면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하나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데 주공아파트가 영리목적이나요? 임대료를 이 조례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민간 임대 아파트는. 네. 주공 아파트가 민간 임대 아파트나? 아니잖아요. 영구인데. 그죠? 기사님, 영구. 주공 아파트가 공동주택 사업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공 측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주공 측이 관리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저희들이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처음에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이 됐거나 처음부터 민간에서 지은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아,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무슨 안 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시설물이 노후가 됐으면 그 주공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조례는 명시가 명확히 안 돼 있어서 네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5페이지 주거급여 사업. 이게 영세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죠. 네. 그죠? 네. 이거 건축가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복지 파트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건축과 관련된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거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돈? 그렇죠. 임차료 지원해 통장을 주는데. 계좌로 집어넣어 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과 업무랑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건축이 주택에 관련됐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건축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그러면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네. 그 영세민들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 보건소에서 해야죠. 의료인데. 근데 그 복지정책과에서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네. 지원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의료급여. 네. 이것도 다 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죠. 의료급여를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급여도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로 갖고 와야 된다. 이걸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 전에 뉴스에 출연을 하셨던데 어떤 걸 출연하셨죠? 중단된 건축물 예. 관련해서 8페이지. 그 장기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공사 재개 추진. 네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서 이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해갖고 이제 3월 17일인가 3월 17일에 시행을 이제 하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사 중단 장기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제 네. 변경을 하고 네. 직권 철거 권한을 줬고 네. 사업자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당한 보상 협의, 네. 뭐 기타 등등의 재산권 보장 이런 것들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줬어요, 그죠? 네네. 근데 그날 이제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론 법 개정이 됐지만은 사실상 현장에서에 대한 철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네네. 그럼 어떤 부분을 지금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 구수가 그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네. 규정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지금 저희는 그 두 개의 사업자의 골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철거비를 대략 봤을 때는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철거비가 200억 이상. 예,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만약에 그게 시에서 재원이 돼서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그 철거된 다음에 그거를 건축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건축주가 부도난 상태에서 공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회수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런 예.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현수막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지정된 게시일에 외에 이제 그 개청이 되는 불법 현수막, 뭐 전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뭐 선거법상 이제 함부로 못 되지만 네네네. 그 외의 현수막들 네. 보통 불법 현수막들은 한 이틀에서 3일은 거치가 되는 거나요? 제가 통상 그 정도는 보통 2, 3일 정도 철거가 되는데 네. 철거 당연히 해야 되고 네, 합니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불법 현수막들은 막 일주일 이상씩 간다는 거죠. 어떤 불법 현수막은 하루 만에 띄어지고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업무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딱 3일이나 다 뛰든지 일주일이나 딱 뛰든지 그래야지 어떤 현수막은 일주일, 어떤 현수막은 이틀. 그냥 거기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 중에 정치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정치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거나요? 아니면 전국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네. 지금 그 신규 시설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지정 게시대를 2개소 설치하는 거 하고 예. 또 전자 게시대 이계소? 예예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는 1억짜리 설치하는데 중앙시장 그 주차장 입구 예, 거기에 전자 게시대를 설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용 현수막을 한 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뭐냐 정치용이라 하면 어떤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아직 지금 구체적인 거는 안 방법을 정하지 나왔습니다. 못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치라든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아직 위치도 정하지 못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느라고 힘드시죠? 어려운 질문들이 많네요, 과장님. 이게 지금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건축과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빈집 네.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게 네. 돼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제 잠깐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좀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하시던데 부의장님하고. 아 동의요. 예. 그러니까 동의가 아까 제일 근본적인 뭐 거는 3년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그 조례원 3년 동안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를 공간을 해야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実위험하다 보면 철거의 목적이다 보면 동의 정안 된다면 저희가 얼른 철거해 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자, 그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법이죠. 네. 그 또 조례 정할 때 의원이 그냥 단독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 의견 듣고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검토 여부를 또 결정하고 해서 최대한 조율하에 이제 조례를 정한단 말이죠. 우리 속초시 빈집정비 조례 잠깐 보겠습니다. 빈집정비 조례에 보면은 그 지원 대상을 4개 항목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가지고 계시는 빈집은 지원해주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 동안 공공연기로 제공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해주고 근데 저는 지금 뭐를 얘기하면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호 7조 1항의 3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 이거는 3년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신 분들이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하게끔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년 동안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어요, 이분들은. 공익에 피해를 주고 있고, 빈집으로서 붕괴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이죠.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3년 이거는, 듣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엄격하게 만들지 않았다. 말씀드리고요. 네. 조례 보면은 조례 지키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네. 그럼 조례 제8조 시장은 미관의 저역이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저희가 우리는 다 동의받아갖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좀 저희가 철거하라는 그런 문서는 보냅니다. 저희가. 명할 수 있다라고 된 건 뭡니까? 명할 수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뭐죠? 철거라든가 보수를 하라는 상위법과 특례법에 철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에다 이런 말을 넣은 거 아닙니까? 저 시장 군수대 저 부분에 붕괴가 있다든가 어떤 소유자에게 철거라든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소유자에게 시종일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종일관. 네. 이렇게 붕괴 위험이 있고 동의를 안 해주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동의를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시급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시급을 진짜 시급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강제를 하고 그 회수에 대한 철거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든가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그런 규모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없다고요? 예.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없다고 파악이 됐냐고요? 지금 시장 건수에 한다는 저것도 저희가 만약에 위험을 한다든가 민원이 생길 때는 저희가 조례로 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문서로 지금 해결을 합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빈집 4등급에 229 아까 이제 막 제가 다 네네. 양보해가지고 네네. 4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기둥과 외벽이 둘 다 불량이어갖고 붕괴 위험이 있는 철거 대상 빈집인데 네. 그 중에서 과장님이 시급하고 안 시급한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거 저희가 면밀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진짜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지금 놀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왜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한번 면밀히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 계장도 지금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아시겠죠? 그 질의 여기까지 하고 네. 나중에 얘기할 기회 있으면 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몇 년 동안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또 새로운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는 또 다 마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질의가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숙박형 레지던스 호텔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허가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이게 아직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거 건축 허가 들어온 데가 있나요? 생숙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숙박형 레지던스 호텔 우리 옛날 대형극장 자리에 지은 거 선라이즈. 네네. 예.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지금도 공사를 들어온 데가 있나요? 네네. 그 앞으로 그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많은 것 같던데. 지금 이제 관리단이 이제 두세 개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리 운영권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을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못 미치고 준공검사 다 내주고 다 내주고 운영권은 시에서 미치지를 못하면 그 산 사람들은 속초 시민들인데 취지에 맞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독점을 해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돈만 투자한 사람만 돼버리는 이런 시설들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건축 허가가 들어올 때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 부장형 그 호텔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나 민원들이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계속 허가만 내주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비록 저희 지역만 아니라 전국이 이제 어떤 형태냐면 그 준공 나기 전까지는 개별로 집을 샀습니다. 예. 그런데 준공이 나면 그 모인 개별 분양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을 구성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예. 대두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준공이 난 후에 그 관리단인 그 건축주들이 각각의 개별 그 분양자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준공과 처리는 조금 계류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피해를 속초 시민이 예. 또 고스란히 보고 분양자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지구다리 계획 확정할 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서 지구다리 확정할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이 또 조그만 집을 갖고 있는 그 자연 불합계 이제 시민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있고 우리가 대형 건축물이 생기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거를 민간업자들한테 돌려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 건축가밖에 필터링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과장님. 네. 지구다리 계획을 짤 때 옆구리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만약에 10,000평이 필요한데 8,000평이 안 되면 우리 개인 단독주택들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천억을 뭐 얼마나 버는지 아까 말씀하셨죠. 분양가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차액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의 싼값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을 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과장님.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